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전라도 건철사 홍세공이 치게하였다. 광주목에 12월 3일 진시에 하늘 가에 흰 무지개가 가로 뻗치어 해를 꿰고 동방으로 향하여 하늘 끝에 이르지 못하고서 거쳤으며 또 이방으로부터 청홍색의 무지개가 건방으로 향하여 흰 무지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진시 사시 사이에 마치 해가 처음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100길쯤 되는 빛이 하늘의 해와 서로 비추며 나란히 가다가 오시에야 없어졌는데 예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나간 남평등의 군에 12월 3일 햇빛이 혼황하고 천지가 깜깜하여 모든 사물의 색깔이 변하였습니다. 군수가 뜰에 내려 바라보니 해의 내면에 흑색이 감겨있고 술방, 유방, 신당, 미방 등의 방면에 청홍색의 무지개가 검은 구름 밖으로 가로 걸려 있었는데 진시에 시작하여 사시에 가서야 거쳤습니다. 사지에 청홍색의 무지개가 해의 가장자리로부터 하늘 끝까지 가로질러 있었는데 진시에 시작하여 미시에 이르렀어야 거쳤고 또 인지에 청홍색의 무지개가 해의 가로부터 하늘 끝까지 가로질러 있었는데 진시 중간에 시작하여 사시 초에 이르렀어야 그쳤습니다. 묘시 진시 사이에 햇빛이 비추어서 해의 형체가 보이지 않고 밝은 거울처럼 환하였는데 사시에 가서 거쳤습니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정나라는 사명을 만들 적에 문장을 처음 작성하고 윤색하는데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그들의 손을 거친 뒤에 확정하였으므로 모든 응대에 실패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라가 어려워서 주문과 자문에 관한 일이 많이 있으며 그 밖에 긴급한 문서가 날마다 이르는 대로 따로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다만 승문원의 두세 제조에게 맡길 뿐이니 사체에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대제학이나 제학 중에서 급히 명하여 자출하소서. 선정관 김흥삼은 저번에 전한 노예와 서로 다투면서 구타하였고 선왕의 후궁이 사는 집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패망스러운 일이 많았으니 의관의 대열에 끼워둘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사 접반사 김수가 치게 하기를 16역이 16일에 배에 오르는 기별을 전해 말한 일 및 정사가 남호정으로 하여금 동네 혈령을 조발하여 진주하게 한 일 등을 가지고 남호정을 힐책하면서 곤장으로 때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정사가 이 기별을 듣고는 중문을 닫아놓고 재관들이 이 일에 대해 품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좌우도 이로 인하여 번거로움을 혐의하여 비록 들은 바가 있어도 남호정과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사와 유격이 화합하지 못하는 단서가 이와 같으므로 정사는 모든 일을 주관하려 하지 않아서 비록 통정하여 처치할 일이 있어도 그 형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이가 벌어진 것이 끝내는 대사의 기관에 해가 될 것이기에 매우 염려됩니다. 유격이 남호정을 힐책하고 문답한 말을 별지에 비밀히 기록하여 동봉해서 올려보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소록은 다음과 같다. 12월 6일에 유격이 사람을 시켜 남호정을 불러온 몹시 노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남호정인가? 그대가 한결같이 천사를 가로막아서 오늘까지 일을 거르치게 하고 매양 외인이 모처에 얼마 있고 모처에 얼마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니 그대가 국가의 이품관으로서 이처럼 국사를 허물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16일에 배에 오른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함으로 대답하기를 중국 사신의 면전에서 장천총이 말한 것이다. 주 통사가 행장의 말로서 노이아에게 여쭌 것이 만일 근거가 없다면 호중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하였더니 유격이 주 원래를 돌아보고 묻기를 옳은가 하자 주 원래가 나는 오직 보름 뒤라고만 말하였고 날짜는 말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유격이 또 말하기를 동네 수령을 조발한 일을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자 남호중이 주 원래를 가리키며 그대가 대답하도록 하라 하였더니 주 원래가 비로소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유격이 성내어 욕하며 말하기를 어차피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는가? 천사는 명을 받들고 가서 봉왕만 할 따름이고 그 밖에 일 처리는 털 것만큼도 간이하는 바가 없는데 행정이 어찌하여 이것을 천사에게 고하였으며 그대는 어찌하여 감히 천사에게 전달한단 말인가? 그대는 한낱 통사로서 황 배신이 여기에 있는데 그대가 감히 동네 수령을 마음대로 조발한단 말인가 하고 곧 뇌자를 시켜 곤장을 가지고 가서 대령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이려면 당장 죽일 수 있다. 너가 이 품의 관원으로 나라의 큰 일을 허물어뜨렸으니 곤장 200대를 맞아야 한다 하고 곧 황신을 불러 말하기를 16일에 배에 오른다는 말은 모두 이 무리들이 그 짓에서 나온 말이다. 천사가 어찌 외인을 버리고 먼저 도착하겠는가? 도해하겠는가? 이것은 나무정이 속히 천사로 하여금 도해하게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앉아 있으려는 것이고 외인이 떠나가고 떠나가지 않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므로 나무정이 고하기를 장천총이 아직도 있으니 질문해 보면 그 사유를 알 수 있다. 나도 처음 이 말을 듣고 이미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 외인을 한 명도 머물러 두지 말라는 말이 성상의 본부에 실려 있는데 어찌 감히 집에 돌아가서 편히 앉아 있으려고 중국 사신이 먼저 도외하기를 바라겠는가? 외인의 다수는 사람마다 모두 말하고 있다. 오직 호종만이 홀로 말한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유격이 욕하기를 수다스러운 거짓말쟁이야. 너가 천사의 곁에 있으면서 숱한 말을 하여 전일 내가 양산에서 숫 10여 포를 취하였을 뿐이었는데 800여 포를 취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천사로 하여금 장차 나를 관리하도록 하려 함이었는가? 나를 어떤 지경에 빠뜨리려는 것인가? 너가 청청이 아직도 8,0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너가 직접 본 것인가? 이를 허물어뜨리는 자는 너다. 너희 나라가 천사만 알고 사체를 알지 못하니 몹시 밉살스럽다. 너는 어찌 감히 동네 수령에게 문서를 보내면서 황 배신에게는 여쭙지 않았는가 하므로 나무정이 대답하기를 청정은 내가 모른다. 동네 수령은 호정에게 분부하여 조발해 오라고 하였고 황 배신에게 분부한 말이 없었으므로 동네에 전유하고 곧 황 배신에게 말하였으니 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배신과 호정은 모두 조선의 관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을 처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당초 이런 뜻밖의 근심이 있을 줄은 몰랐으니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하였더니 유격이 문학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사체를 대단히 모른다. 천사는 인고와 복색을 받들고 가서 관백에게 전해주는 자일 뿐이고 일처리에는 조금도 관여하는 바가 없다. 무릇 조선에 선유하고 일처리하는 것은 모두 나와 그대의 책임인데 사람마다 손을 대다가 후일 일을 허물어뜨리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바가 아니면 믿지 말라. 앞으로는 남통사를 착실히 처치하여 다시는 이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정사가 유격이 남허정을 불러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시켜 염탐하여 이를 알고는 곧 분부하여 동네 혈령을 멈추게 하고 일체 유격의 교령을 듣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문을 닫아 걸고 제관들이 이 일에 대하여 분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신이 남호정에게 분부하기를 지금부터는 만일 유격에 부름이 있으면 곧 들어와서 나에게 고하고 절대로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하래기를 근자감 직장심 종직은 천전에 급급하여 병만의 시한을 미연하려고 공좌부를 지어버렸는데 해조가 출사한 날
날수를 계산할 때는 드러났습니다. 의관의 대열에 있는 몸으로서 감히 서리가 행하는 술수를 부렸으니 마음씀이 극히 간교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정구를 주하부 승지로 이광중을 우부 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4일 엠솔 첫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라. 도사 하 계조가 낭청 유 달증을 불러 비밀히 말하기라. 내가 유광조 마 대공 등을 탐잔하여 폐해를 끼치는 정상을 목도하고서 통분함을 견딜 수가 없어 신도사 호도사와 연명으로 양포정의 아문에 그저께 이미 파발을 시켜 품첩을 발송하였으니 오는 정월 10일쯤이면 회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그 품첩의 초고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이 초고는 비록 우리의 가정이라도 내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알고서 저곳에 뇌물을 쓰면 내 말이 헛말이 되고 만이 그대는 나를 아주 비밀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 품첩의 사연을 살펴보았더니 유계조와 마대공의 폐해를 극력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다행히 성공하면 수탈당하는 근심을 면할 수 있고 중국 장수가 폐해를 끼치는 일도 조금 중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사가 폐해를 끼치는 일은 조금 하도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폐해를 진술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그 초고를 아울러 입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속을까 두려우니 신중하게 대응하라 하였다. 품첩의 초고는 다음과 같다. 비직이 조선에 차기한되어 국왕과 해동하여 포화를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변매하려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도 본국 지방은 원래 은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쌀, 배, 무명, 명주만으로 호시할 뿐입니다. 이미 본국의 실정을 가지고 사실대로 구품하였으나 여태까지 분명한 회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무진의 차관 유광조 마대공과 야역 손득공이 조선에 차견한 것은 외정을 점탐하려는 것인데 권세를 믿고 악을 자행하여 법을 어기고 온갖 좋지 못한 일을 일으킬 줄을 어찌 요량하였겠습니까? 두충 아호 20여 명을 거느리고 쌀, 생선, 닭을 지공받으면서 토색질만 일삼아 취함이 한이 없습니다. 또 지연관 안에 호피 20여장과 무수한 녹비, 장피 및 홍동, 황동 수십 건을 강제로 요구하고서 조금만 차관의 명을 받들지 않으면 군사 및 데리고 다니는 여러 아호를 풀어 난관을 잡아오게 하고 이 역을 다 잡아다가 괴롭힙니다. 그리고 시장거리를 지날 적마다 상인을 약탈하여 명주, 삼배, 비물 등을 모두 목장, 철장, 비장, 각색 장인을 잡아다가 온갖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조선이 환란을 만나 잔파된 뒤로 인심이 흉흉하여 마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호흡이 안정되지 못하고 서는 것이 견고하지 못한 것과 같은데 불행하게도 또 사나운 호랑이의 해독을 만났으니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또 시가가 한 필당 10량 나가는 말을 다만 한두 냥만 주고 빼앗는 것은 10마리도 넘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은 마구 곤장을 치는데 생민이 거리와 시장에서 울부짖는 것을 비직이 참아 보고 듣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조선은 임금과 신하가 모두 예의를 지키는 나라인데 무슨 까닭 이런 담잔과 비약한 사람을 차견하여 요구하며 한이 없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외국에 비웃음을 산단 말입니까? 만일 가축 분과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장래의 일을 경계하겠습니까? 또 비직이 길에서 각 아문이 차견한 관원을 만난 것이 연락 부절이 되었으니 지방이 폐해를 받는 것이었지 만단뿐이겠습니까? 조선관원이 오직 천조를 준수할 할 줄만 알 뿐이니 어찌 그 진위를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노약께서
이 방을 특별히 유념하여 건문과 양원에 전달해서 청렴하고 능력이 있으며 인망이 중한 두 사람을 뽑아 차견하여 하나는 의주 진에 주재하고 하나는 서울에 주재하게 해서 왕래하는 패표를 살펴 많이 기류하거나 말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원래 기류하는 사람을 해당 관원 아문에 신부하여 통렬히 책벌을 가하소서. 비직은 마음에 몹시 통분함으로 감히 무릅쓰고 상진합니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5일 개하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전 직장 장덕장은 하령군의 상의 동모형이다. 상에 공이 있었고 어미는 늙고 빈궁함이 심하다. 그 사람이 집사에 충원할 만하니 초임벼슬에 제수하여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5일 개하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오늘날의 근무는 사람을 가려 관직에 임용하는 데 있을 뿐이다. 더구나 백성을 가까이 하는 수령의 벼슬은 관계되는 바가 극히 중하니 더욱이 신중히 하지 아니하였으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해 나의 뜻을 받들어 전령의 소임을 저버리지 말라. 또 수령 등은 전일에 승직시키는 명이 많이 있었으니 모두 살펴서 상당한 자리에 비어있는 곳에 승직시키도록 하라. 영남의 변장과 수령은 도 제철사가 청가한 사람이 있으니 이 뜻을 이조에 말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5일 개하 세 번째 기사 상이 주청사 한응인에게 전교하였다. 경은 중도에 지체하지 말고 급히 경사에 달려가서 기어이 소청을 얻도록 하라. 모름지기 중국의 질병이 국왕의 질병이 더욱 점점 더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조석을 보존하기 어려우니 번왕의 직을 다시 봉행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세자가 정해지지 못하여 안으로 신민이 장차 의탁할 바가 없고 밖으로는 형적이 반드시 다시 침략할 것이므로 위아래가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해부에 정문하거나 혹은 바로 주문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그늘 정원에서 일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매우 태만한 습성이 있다. 주요의 자리에서 이 뒤로는 이같이 하지 말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별난 이전과 별난 이후에 출신한 사람들이 외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통속되는 곳이 없어 집에서 한가로이 노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당초에 널리 실취한 것은 위급한 때에 수용하려는 것인데 곧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림과 그냥 지나쳐버림이 이와 같으니 조만간에 조병하는 일이 있게 되면 산란하게 통속하지 않는 군사를 어떻게 수합할 수 있겠습니까? 본조에서 강년의 방목을 거두어 모아서 나이와 거주를 기록한 것이 8,600여인인데 그 중에 이미 당상이 된 자도 있고 혹은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 계속 거두어 모으면 그 수요가 또한 많을 것입니다. 대개 이미 정돈된 무리를 가지고 1년 12개월 동안에 1개월씩 번들어 서울을 호위하도록 하소서. 이같이 의하여 마련하면 1개월에 번드는 수요가 600~700명의 이상일 것이니 그 사이에 수요이 많고 적음과 기간이 짧고 긴 것은 편의에 따라 처리하고 만일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다 무장시켜 선운으로 삼아 부방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식을 준비해야 한 뒤에야 군사를 모을 수 있으니 이들 중에 나이가 50이 넘었거나 나이는 50이 되지 않았으나 두드러지게 쇠약하고 병든 자는 본조에서 살펴서 미고 한석을 마련하도록 바치도록 하고 면방의 문서를 성급하여 돌아가서 편히 쉬게 한다면 인정이 편리하게 여길 것이고 또 군량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작 요량에서 번을 나누어 각도 순찰사와 절도사에게 임원하여 기한 안에 떠나보내어 점호를 받게 하되 양남과 양계는 변경 방어가 중요하니
기록하여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내려보내어 상경을 면제하고 유방하기를 마치 평상시 별 부방의 예처럼 하도록 하고, 본도에 만일 경급한 일이 없으며 다른 도에 의하여 서울에 와서 번들게 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응행 사목을 마련하여 알려주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와 같이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 70권 선조 28년 12월 26일 갑자 세 번째 계사 주청사가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갔는데 그 주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궁왕 신휘는 재차 상소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하정이 더욱 절박하므로 성은으로 특별히 세자를 빨리 책봉하도록 허락하여 소방의 위의함을 안정시켜 주기를 간청하는 일로 삼가 주문을 올립니다. 생각하건대 신이 번방의 수월을 변변치 못하게 하여 선신이 전해준 왕업을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오늘 허물을 덮어 나아가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후사를 가리는 한 가지 일에 있을 뿐이고, 소방의 국세와 인심이 또 크게 우려되는 점이 있으므로 다시 정원을 진달하여 외람되어 언허를 바라지 않을 수 없으니, 번거롭게 하는 죄는 실로 만번치고 마땅합니다. 신이 불행하여 적자로서 후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고, 서자 중에 장자는 임해군 이진이고 차자는 광해군 이혼입니다. 대개 두 아들은 같은 어미에게서 낳는데 어미는 죽었으며 신이 본 뒤 취하고 버림이 있어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신이 비록 어둡고 어리석으나 아비로서 아들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두 아들이 모두 이미 성장하였으니 신이 어찌 부탁을 감당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살피지 않겠습니까? 이진은 성질이 범상하므로 신이 사부를 가리어 경훈을 가르쳐 기질이 변화되기를 바랐으나, 장성한 뒤에도 신의 경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깥 욕에 홀리어 무사람의 미움을 사고 있으니, 군주로서 백성을 다스릴 부탁을 결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만력 20년에 소방이 갑자기 왜구의 화를 입어 나라가 봉괴되었으므로 신이 아들을 객지로 나누어 보내어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복을 도모하였는데, 이진은 함경도에 가서 잘 안집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적중에 빠졌습니다. 이호는 일찍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하여 단정하고 온호하며 또 능히 어지럽고 화려함을 물리치고 간약하고 검소하게 자신을 기릅니다. 예신이 신의 아들로서는 이 아들이 어질고 후사의 부탁도 일찍부터 위촉한 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감히 그 일을 서두르지 못하였습니다. 외적을 피하던 날 병양이 함락되어 일이 어찌해 볼 수 없게 되어서는 신이 부모의 나라에 나아가 호소하려고 스스로 의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주가 바로 정로의 요충이었으므로 신이 이온에게 속히 떠나가라고 권하였더니 이온이 울며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오직 동남쪽으로 나아가서 일국의 기맥을 통하게 한 뒤에야 혹 이를 성취할 수 있다. 강길은 땅이 끝나는 곳이니 들어가면 반드시 망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안개와 이슬을 무릅쓰고 가시나무를 헤치고서 평양 황해를 나가 동쪽으로 강원도 이천현에 이르렀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경문을 전달하여 불러 모아서 대의로서 다 이르니 숲속으로 도망하여 숨었던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열흘 사이에 대의중 수만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북쪽으로 함경도를 엿보고 남쪽으로 경기와 황해도 여러 길을 막아서 평양의 적이 뒤로 돌아 곧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도, 전라, 경상도의 백성이 비로소 신부자의 목숨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의리를 위해 분발할 것을 생각하여 앞으로 다투어 일어나서 외적을 죽였습니다. 이온이 또 신이 서방에 있어 성세가 서로 멀리 떨어졌다 하여 평안도 성천부에 돌아와 주재하여 배신 이 일 등을 뽑아보내어 신이 보낸 제장을 협조하여 순안 등처의 적이 공격할 길을 막아 끊고 중국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중국 군사가 이른 뒤에 숙천, 영류, 용광의 사이를 분주히 다니며 마초와 군량을 감독 운반하여 군사들을 구제하였습니다. 무릇 주재하고 지나가는 지방은 적의 소굴과 모두 60 내지 90리의 거리에 불과하였으나
불과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만사 일생의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적이 격파당한 뒤에 종묘사직의 신주를 도로 받들어 모시고 신을 정주에서 맞이했으니 이것은 중국 제장이 직접 본 바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신이 한쪽 모퉁이에 붙어 있으면서 믿고 희망이 있게 된 것은 다만 이혼이 있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강무의 위험이 하루가 급할 때 이지는 이미 적에게 함락되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혼은 공로가 이미 드러났으니 주기의 중함을 장자에게서 하겠습니까? 어진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신의 이에 이르러 또한 상경을 굳이 지키지 못하고 이혼도 사양하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진이 적중에서 돌아온 뒤에는 놀라고 근심으로 병이 생겨 더욱 인사를 살피지 못하였으나 이혼이 형제 사이에 오히려 우애와 공경이 날로 돈독하였으므로 일국 사람이 함께 환하게 아는 바입니다. 경락신 송응창도 이혼에게 인심이 돌아가 후사를 부탁함이 있음을 보고는 그를 위하여 제청하여 전라 경상도의 군무를 격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곧 전라도 전주 등처에 가서 상처받은 자를 무마하고 흩어진 자를 불러 모으며 이어 군사를 징발하고 장수를 선발하여 양식을 저축하니 전라 경상의 백성이 사랑하고 추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모두 명호를 잃지 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후사를 세우는 한 가지 일에는 다시 의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 소에서는 오직 사례에 비추어 세자 책봉을 청하였을 뿐이고 두 번째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로, 문무, 배신이 합사하는 창원을 거론하였습니다. 이는 뭇 사람의 정을 누를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이며 신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장황하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유도를 잊지 못하자 소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원래 내린 칙서 안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가 은전히 오래도록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더욱 의혹을 가져 근심걱정하는 형세가 전일보다 심합니다. 이것이 강토의 일이 어지럽고 종사가 위험한데도 신의 기원하는 주문이 더욱 간절급박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신이 그지없는 은혜를 받아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항상 이 임금을 섬김에 있어 속이지 아니하여야 어리석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바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사실을 숨겨 신의 불충한 주의를 더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신의 부자가 이혼 형제 사이에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후일 신의 일가의 무궁한 화가 될 것인데 신이 어찌 감히 삼가지 아니하고 그 일을 그르치겠습니까? 소방은 별난을 겪은 뒤로 인심이 위구하여 동료되기가 쉬우며 신은 또 병을 타고 나서 허약하였는데 환란을 만난 뒤로 질병이 더욱 더해져서 항상 조속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세자를 일찍 정하지 않은 후회가 있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간절한 정을 굽어 살펴 지극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신의 위태로운 국세가 다시 편안하고 흩어진 인심을 다시 합하게 하소서. 그러면 신이 비록 아침 이슬처럼 갑자기 죽더라도 지하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 소를 올렸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여 하정이 더욱 절박합니다. 서문을 내려 특별히 윤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니 세자를 어서 봉하여 소방의 위이함을 안정시켜 주소서.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7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침문안을 올리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7일 얼측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늘 해주의 모든 공사를 제때히 회개하여 거행하지 않는 것은 비록 태만한 습관이라고는 하나 옥 당상이 날마다 비변사에 사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찌 날마다 본사에서 직무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앞으로는 따로 같이 의논할 일이 없으면 각각 그 관사에 사진하여 날마다 직무를 보도록 하라. 만일 본사에 사진하지 않으면 대신과 대간을 규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게 말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진시 장각의 별전에 나가 주역을 강하였다. 상이 윤근수에게 이르기를
경이 남방을 왕래하면서 김덕력을 친히 보았는가 하니 근수가 이르기를 한번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재능이 장수가 될 만한 자인가 하니 근수가 이르기를 용명은 있으나 형벌이 중도에 지나쳤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다스린 데 기율이 있던가 거느리는 군사는 얼마나 되던가 하니 건수가 이르기를 처음에는 볼만하였으나 혹독하고 중한 형벌로 인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으므로 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곽재훈은 장략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도의 말이 그러하던가 하니 근수가 이르기를 저걸 막는 일이 보통 사람과 다르므로 사람들이 모두 장수 제목으로 허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수를 얻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하고 또 이르기를 16억이 무엇 때문에 찬성을 데리고 갔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16억이 말하기를 올 때에 석상스를 데리고 가도록 해주기를 청한다 합니다. 소신이 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으나 한 가지 일도 묻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한창 노할 때입니다. 황씨님 말로는 석상사가 요모 때문에 사은하지 않는다 하며 성을 내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석상사가 이 노하였다는 말을 황씨는 어디서 들었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피시 유국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정에 대해 들은 바는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유격이 내려간 뒤에 통사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일이 있으면 황신에게 글을 써서 보내고 글 말로 서로 접촉하지 않는데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니 외정에 대해 미변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상사는 이미 잘못 들어갔고 부사는 유격과 한마음으로 합하였으며 거주에 대해서는 좋으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나 먼저 사람과 말을 보내어 떠나 가기를 다 그치는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오직 우리의 방비만을 다할 뿐이니 괴산, 남원, 옥천 등지에 전의 의병장을 보내야 합니다. 예컨대 이봉은 나이가 늙기는 하였으나 만 3번의 전투를 겪으면서 적을 살상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전에 옥천군술에 있을 때 처사는 혹 서투른 점이 있었으나 인자로서 백성에게 임하고 청렴으로서 자기를 단속하였으며 박춘무는 또한 용병에 능하여 패한 적이 없었으며 신경행은 청렴하고 활을 잘 쏘니 모두 거두어 소용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복남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이 억남이 아뢰기를 극히 청렴하나 형장이 과종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애모하였으나 호족들은 모두 싫어하였습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남은 온 경내가 아전한 두려워하고 백성은 사모합니다. 본부의 인심이 심히 좋지 못하나 만일 이 복남을 다시 수령으로 삼는다면 산성의 일에 힘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교만하기 때문에 보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도우칠 사사가 어찌하여 물러나 달아나는 것으로 주의 주기를 청하였는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이 복남이 감사와 화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원익이 인심을 수습하고자 하여 이처럼 징계한 것입니다. 조정에서 저번에 민정에 따라 남원으로 보내려 하였으므로 전에 개청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요즘 수년간의 일을 살펴보니 반드시 중의로운 사람을 쓴 뒤에야 나라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전라 경상 등의 도의에서 사변 초기에 힘써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포상을 입지 못하니 실망이 매우 큽니다. 김면뿐만 아니라 군사들 중에 포상할 만한 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김성일에 이르러서는 성심으로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보증하는 은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경명이나 최경효 같은 사람이 이미 추정하기나 했으나 조헌, 황진의 자제와 아울러 모두 거두어 서용하여 인심을 격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 명을 받들어 전에 경상도 시방에 가서 성지와 기계를 두루 살펴보았더니 엉성함이 더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수로를 막는 것은 수군만한 것이 없는데 한산도의 수군은 사망하여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만일 조군을 수군으로 옮겨 정하고 전세를 경창에 바로 납입하면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김홍미가 아뢰기를 석관과 야대의 계몽을 진강한 이로 전교하셨습니다. 조광과 주광에 이미 주역을 쓰고 있으니 이를테면 옛사람이 이른바 간혹 널리 보며 정신을 발산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처럼 역사서도 보아야 합니다. 송나라 때의 득실이 오늘날과 멀지 않아 감개가 더욱 절실하니 속 강목을 진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 글이라도 잘 읽으면 좋겠으나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황씨가 아뢰기를 선왕의 보록을 강화한 곳에만 간직하고 있으니 다시 두어벌을 베껴 각처에 간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헌납 정기원은 아뢰기를 당저의 문적이 없어져 남은 것이 없으니 참으로 천고의 흠이 되는 일입니다. 평시의 소차와 정목이 완전한 도의에 흩어져 소장된 것이 또한 많으니 조사해서 보충하여 편집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고 신칙이 아뢰기를 조신이 돌아올 길이 멀지 않으니 만일 현수가 말한 바와 같다면 묘당에서 미리 간구하여 제결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으로는 황신이 현수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고 또 그의 동종을 그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여긴다. 또 천사가 소음으로 자처하니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나 실은 그렇지 않다. 소문은 혹주고 따더라도 그 한 몸이 그칠 뿐이지만 이 기회를 만일 놓치면 천하가 환란을 당하게 되니 소무가 일시에 갇힌 정도일 뿐만이 아니다. 주문의 시속 또한 이미 잘못된 듯 하거니와 석상서는 천하의 종망을 받은 몸으로 조처가 또한 온당하지 못한 것이 많다. 이적이 만일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면 천하의 일을 알만하다 하였다. 남이 아뢰기를 제용광이 이 제독을 바로 배척하자 큰 칼을 씌워 죽였습니다.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오직 위복과 상벌에 달려 있을 뿐인데 대부가 국가의 명령을 집행하면 능체할 조짐이 생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조선이 주문한 뒤에 천사가 나아갈 일로 성지를 받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실에 이처럼 적진에 들어가니 그 곡절을 알 수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 계사 등을 비변사에 말하여 의계하도록 하라. 김성일은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에 이미 말하였거니와 설령 혹 주징하더라도 서서히 의논하여도 늦지 않다 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9일은 정묘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 6조와 정원의 권한이 대전과 중전의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품 이상 6조와 정원의 권한이 동궁에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16경이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흠자 선유 신기 삼령 유격 장군 서도지휘 첨사 심은 성류를 전하는 이로 자문을 보냅니다. 살펴보건대 본부가 칙명의 내용을 받들어 두 나라를 조정하여 형편에 따라 좋은 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영에 들어온 뒤로 외의 무리에게 선유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자가 이미 10분의 8 구가 넘었고 태워버린 영책이 11개 처이며 불로 위무한 남녀가 1만 2천여 명 남짓하니 일이 이미 완결되어 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남아있는 외에는 모두 중국 사진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갈 자들입니다. 이에 사신이 함께 부산 외영에 들어갔으니 며칠 안에 동쪽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10월 안에 외장, 행장이 서우장, 평조신을 차임하여 관백에게 가서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조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분고에 관백은 본부가 중국 조정에 전달하여 명부 상서 석성의 주지를 입어 이 큰일을 이루어 세 가지 일의 약속을 받게 됨을 감사하게 여겨 그대로 봉행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이 거병으로 인하여 조선이 원한을 맺었는데 지금 큰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조선과 일본은 아주 가까이 이웃하고 있어 형세가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 소원해서는 안 된다. 전자에 일하는 바에 대해 한번 본부의 윤호를 받자 곧 명예를 받들어 토지를 되돌려주고 왕자와 배신을 돌려보냈으니 정황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광스럽게도 중국에서 일본에 오게 되었으니 모름지기 조선의 두세 명의 배신이 같이 바다를 건너와 옛날에 좋은 관계를 면대해 닦아서 영원히 서로 화목하도록 본부가 조정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그대로 따라치면 곧 부산 등지의 진영을 다 철수하고 외인 하나도 머물러 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상의 본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말을 같이 분고하였는데 법무가 그 말에 의하여 이를 들어보았더니 사리에 채택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관백이 우뚝 일어나서 일본 66조를 총섭하였는데 그중 중국의 봉호를 얻어 이 큰일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우호를 닦아 전의 허물을 풀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또한 영구책입니다. 저들이 다른 마음이 있다면 전에 어찌 본부의 말을 듣고 행정이 곧 왕경에서 물러나 부산으로 나가 거주하겠으며 토지 1,500리를 양보하고 왕자 배신을 돌려보내며 성의와 존경을 극진히 하겠습니까?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배신을 얻어 파란을 일으키고 왕자까지 아울러 잡아 두려 할 것이니 어찌 그들을 주었겠습니까? 또 배신이 부산에 있는 것을 보았고 배신이 외영 안에 왕래하는 것을 보았으니 만일 배신을 보고 기화로 여겼다면 저들이 잡아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인데 어찌 또 이런 예의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통달한 사람은 크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는 두 나라를 조정하여 피해자의 실정을 함께 통하려고 합니다. 헤아려 보면 귀국이 이 병화를 당한 뒤로 그야말로 와신 상담하는 때이고 또한 마땅히 권도로 일을 처리하여 이 일을 완결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안으로 문득을 닫고 밖으로 무비를 어미하여 장래의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성하면 왕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수치를 반드시 씻지 아니하더라도 저들이 또한 스스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께서 오늘날 도모하여 마음에 시원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른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신의 배신에 비교하면 경중이 분명하건만 본부가 능히 담당할 수 있는데 귀국의 배신을 담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중국에서 귀국의 어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백을 봉왕하는 일을 연호하고 이에 개국 대리 원훈 및 명망 있는 대신을 보내어 멀리 해도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사리로 헤아려 보면 관백의 배신이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귀국에서 응당 배신 2, 3인을 보내어 중국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또한 예이며 의리인데 하물며 저들이 또 이러한 의사가 있는 데이겠습니까?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문을 보내니 국왕께서는 자문 안의 사리를 사조하여 곧 배신 2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속히 와서 사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 관백과 면대에서 영원히 맹호를 닦아 조속히 세상을 밝게 맑게 하여 새 나라가 수년 동안의 노고를 쉬게 하면 피차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절대로 미육함을 고집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지체하고 의심하여 큰일을 그르치지 마소서. 선조실록 79권 선조 28년 10일 29일 정묘 5번째 기사 사슴시 정 황신이 치게 하기를 어제 평조신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대수의 외장들이 함께 행장의 집에 모여 종일토록 비밀히 의논하였습니다. 당일에 또 행장이 다시 여러 외인과 정성이 우거하는 곳에 모여 의논하고 저녁 때에 평조신이 비로소 16역의 사처에 도착하여 담화하고서 나갔습니다. 신이 곧 유격을 보고 묻기를 그늘에 좋으신이 오기를 고대하였는데 이제 그가 도착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이틀이 되도록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말한 바가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니 답하기를 좋으신이 말하기를 관백이 천사가 이미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뭇 기뻐하여 곧 대군을 다 철수하여 다시 조선과 다투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관백이 구도에 있지 않고 산성에서 봉을 받고자 하는데 지금 방사의 수리와 조성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정월에나 바다를 건너겠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묻기를 청정 및 안골포, 죽도, 가덕포 등의 적은 모두 언제 철수할 것인가 하였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모두 정월 안에 먼저 철거할 것이다. 당초 관백이 웅천, 부산, 기장 등처에 각각 외인 300여 명을 머물러 두려 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철수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다만 관백이 조선인 배신의 통신사를 얻고자 하여
대수의 배신을 물론하고 한 사람이 천사를 따라 일본에 이르도록 요구하니 배신이 만일 가지 아니하면 두 나라가 마침내 편히 쉬지 못할 것이라 한다. 나는 이 사실을 국왕에게 이자하려고 하며 또한 왕 천총을 시켜 이 강로를 가서 보고 상의하게 하였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이 일은 국왕께서 결코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강로가 또한 주장하려 해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였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나도 국왕이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다만 그 무리들이 이미 이런 말이 하였으니 내가 만일 말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필시 신모가 이 말을 듣고서 말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내가 지금 명백히 말하는 것이다. 당신 나라에서 끝내 좋아하지 않으면 나도 감히 권하지 못하겠다. 다만 행장이 말하기를 배신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가지 않겠다 하였다. 배신한 사람만 따라가게 하면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으니 모름지기 대관이 갈 것이 없고 오직 한 무관을 꾸며 보내더라도 족하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상위 비변사에 내렸다.